지난 주말 체포된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 파벨 드로프를 프랑스 검찰이 예비 기소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와 마약 밀매 등 불법 거래가 이루어진 플랫폼을 관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텔레그램 내 범죄 수사와 관련해 당국과 의사소통을 거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 수사에서 텔레그램의 협조를 얻지 못하자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SNS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를 방치할 경우 해당 플랫폼 경영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드로프는 500만 유로, 우리 돈 74억 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허가를 받았지만 출국 금지 상태에서 경찰에 출석해야 합니다. 드로프 측은 기소는 물론 수사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국인 러시아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Будет не преувеличением сказать больше, нежели когда-либо потрясение действиям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ллективного Запада испытал.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의혹은 허위 정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텔레그램은 검열이 만연한 지역에선 언론 자유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받지만 각종 범죄의 온상이란 비판도 제기돼 왔습니다. 드로프 기소는 플랫폼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메타와 X 등 다른 플랫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예비 기소된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 파벨 드로프의 정경유착 의혹이 새로 불거졌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은 드로프가 지난 24일 체포 이후 프랑스의 통신사 프리의 모회사인 일리아드의 설립자 자비에니엘에게 자신의 체포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억만장자 중 한 명인 니엘 회장은 마크롱 대통령과 가까운 재계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드로프가 경찰에 구금됐던 동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관계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크롱 대통령이 2018년 드로프와 점심을 함께하며 텔레그램 본사를 프랑스 파리에 두라고 권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역시 드로프가 2021년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하기 전 마크롱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인 드로프는 프랑스에 특별히 기여한 외국인을 위한 특별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창업한 텔레그램 내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와 마약 밀매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습니다. 본기소 여부는 향후 수사판사의 조사를 거쳐 최종 가려질 예정인데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이 비밀 대화 기능으로 전 세계 9억 명의 이용자를 거느린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대표가 프랑스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텔레그램이 성범죄나 테러 같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 이런 혐의인데요. 이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 또 SBS 신정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 기자. 이 텔레그램 사실 저도 씁니다. 이 텔레그램을 만든 사람이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살짝 네. 설명을 드리면 이 카카오톡처럼 채팅을 나누는 이 텔레그램 앱이 있습니다. 네. 종이 비행기 모양이 아이콘인데 이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많은데 이 대표이자 창업자인 파벨 드로프가 프랑스 파리 외곽의 한 공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드로프는 개인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에서 파리로 입국하던 상황이었고요. 프랑스 경찰은 이 텔레그램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방치했다라는 이유로 이 드로프를 체포를 했습니다. 네, 양기민 변호사님. 자, 그럼 프랑스 경찰이 드로프 대표한테 적용한 혐의가 뭔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떠한 주체가 돼서 어떠한 마약 밀수라든지 아니면 뭐 성범죄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범죄 조직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방조를 했다 혐의까지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긴급 체포까지 이르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제 프랑스 역시도 체포를
계속해서 해둘 수는 없을 것이고 아마 구속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수사관을 비롯해서 수사기관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구속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라고 하더라도 구속을 하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될 것인데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해외로 이제 도주를 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할 수 있고 더불어서 지금 프랑스 국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랍에미리트 국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곳으로 만약에 도주를 한다. 그러면 인신구속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네.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신변이 확보된 만큼 구속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법원에서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면 처벌이 꽤 무겁습니까? 어느 언론에서는 20년형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행위를 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마련해준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간접 책임자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실형 선고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유럽 여러 국가를 비롯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형 플랫폼을 거느리고 있는 운영자가 이러한 책임,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충분히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프랑스 역시도 지금 텔레그램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가 뭐 테러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라든지 그 범죄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형량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방조 책임을 다 더해 나간다면 충분히 뭐 2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저 신정은 기자, 이 네. 그룹 대표 이 텔레그램을 만들어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IT 재벌이잖아요. 재산이 뭐 20조 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고 전용기가 있을 만큼 부자하면 그만한 정보력도 있을 텐데 자 프랑스에 가면 체포될 수도 있다. 이걸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프랑스에 간 건가요? 그러게요. 방금 양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에 가면 정말 강하게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외신에서도 실제로 이번에 드로프가 프랑스로 들어온 걸 보고 드로프가 정말 큰 실수다 이렇게 언급할 정도입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동이나 남미 지역 위주로 활동을 하다가 어떤 경위에서 프랑스에 왔는지는 아직 파악되거나 알려진 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관심이 모이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네, 자 텔레그램 우리나라에서도 뭐 상당히 많은 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보안성이 네. 뛰어나기 때문이죠. 네네. 이 텔레그램이 보안성이 얼마나 이제 강하냐라고 이제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가 있는데 2014년에 텔레그램에서 이런 콘테스트를 엽니다. 자신들이 2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억 정도를 이제 걸 테니까 텔레그램을 해킹해보라라는 콘테스트를 네. 직접 열었는데 아무도 그 상금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보안성이 굉장히 강한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해외 서버를 일단 두고 있고 수사 공조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2014년, 16년 기억하시겠지만 사이버 검열이 좀 강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 사이버 망명까지도 있었습니다. 뭐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네. 그런 현상들도 있었고요. 앱 사용자는 계속 늘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300만 명까지 월간 사용자 수가 늘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9억 명까지도 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자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렇게 순기능적인 면뿐 아니라 지금 텔레그램을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또 늘어나는 추세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이 보안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범죄 행위를 공유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 수사로 본인들의 신상에 대해서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텔레그램이 정말 범죄의 온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텔레그램이 과거에 2013년에 출시된 이후로 러시아에서 이 CEO가 어떠한 정보 요청을 받았다가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상 러시아를 떠나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뭐 프랑스, 유럽 여러 국가들을 전전하면서 실제로 거주를 해오고 있고요. CEO의 경우에는 실제로 전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더라도 2021년에 미국 극우 세력이 의회에 난입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허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더불어서 이제 중동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도 굉장히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어떠한 극우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본인들의 세력에 대해서 극단적인 그런 정보 교환을 통하는 그러한 창구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자 신정은 기자, 이 네. 텔레그램 그동안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번번이 거절해 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드로프라는 이 CEO 특징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플랫폼을 운영해 왔습니다. 방금 양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거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텔레그램 하기 전에 푸콘탁테라고 러시아판 페이스북을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 정부가 어떤 사건에 관련해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폭로를 하고, 그리고 아예 CEO에서 물러나고 망명까지 해버립니다. 네. 독일로 가버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던 게 텔레그램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입장들도 살펴보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테러리즘의 위협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테러 책임을 이 텔레그램한테 묻는 건 문제의 어떤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양지비 변호사, 많은 이들한테 충격을 줬던 이른바 N번방 사건도 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벌어진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5년 전이나 지난 일인데 그 뒤로도 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N번방이라든지 박사방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죄질이 나쁜 이런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텔레그램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러한 조주빈이라든지 이런 가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특정을 하고 실제 이제 인신 구속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다른 이러한 여타 비슷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역시 텔레그램으로 가면 우리의 신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N번방의 주동자이자 뭐 조주빈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른 비슷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여전히 소규모로 다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의 이런 보안성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여러 가지 기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네.